자, 이번에는 가장 이 시각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많은 거 아니에요?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간 주십시오. 예, 역시나 코로나19 상황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주말 휴가가 이제 끝나고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좀 급증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오후 9시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명으로 나왔고요. 예. 그야말로 감염의 전국화가 이제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2,000명대 지금 처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백신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데 백신 접종.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문제는 일부에서 백신 접종 거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상 반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가 말씀하신 이상 반응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예. 좀 걱정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불안감이 커져서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인센티브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센티브. 예, 지난 9일부터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이제 4단계의 경우 4단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예.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방역 당국이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 뭐 인센티브가 좀 힘들다. 제한적으로 주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그렇더라도 그 백신 수급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백신 생산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들려왔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된 건데요. 예. 이게 만약에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출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억 회분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3상이면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예. 최종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백신이 예.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의 예.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또 몇 곳이 더 있죠? 한 7곳, 총 7곳 정도가 지금 뭐 예. 일상부터 해가지고 임상 이제 그 승인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곳들에 이제 향후 5년 동안 2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지원을 하기로 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2025년에는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만큼 예. 앞으로 국내 백신 생산 속도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제 주택 공약인데 예.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280만 호를 총 공급을 하겠다. 공급 폭탄. 예, 그러면서 이 공급을 통해서 예.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280만 호 중에 예. 약 20만 호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1층부터 5층까지는 학교로 활용을 하고 그 위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 공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뭐 등하교 하긴 쉽겠는데요? 예,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에서만 이제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학교 위에 주거 공간이다. 이게 이게 될까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예. 초품화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주상복합이 아닌 주학복합이다. 예. 뭐 주교복합이다. 뭐 이런 이름도 붙이고 있고요. 예. 이미 뭐 사람 누리꾼들이 이제 사진 합성을 통해서 상상도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발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좀 대체로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기숙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빈민 임대 아파트로 낙인 찍힐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요. 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빈틈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 주십시오. 네, 네 번째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오후 1시 5분쯤이었는데 강원도의 한 양떼 목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벼락에 맞았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면서 좋지 않았는데 벼락을 맞고 A씨가 바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와 양떼 목장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또 이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귀중한 생명을 좀 살릴 수 있었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19에 전화하면 화상 연결을 통해서 그 응급 대응 방법들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119 딱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 알겠습니다. 오늘의 망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